음, 음. 자, 여기 취득 후 지출. 음.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기에요. 자본적 지출 그쪽입니다. 음. 여기는 회계 1급하고 회계 2급하고 똑같아요. 보시면 우리 아까도 봤었지만 취득 이후의 지출은 우리가 비용이 원칙이다라고 했죠. 그 원칙이다라는 거 예외가 있다라는 거고, 요게 그 예외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의 특징은 사용 목적입니다. 그죠? 그러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취득 이후에 내가 어떤 지출을 했더니 해당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사용 가치가 증가하는 지출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용 가치가. 그럼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건 비용 처리하면 회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자산이 돼야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온 게 여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자본적 지출. 그죠? 이게 회계가 네, 영어를 직역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가 탄생했다라고 했는데 시험에서 이런 용어로 낸다라고 했죠. 음. 자, 그래서 여기 자본적 지출은 여러분들이 자산 처리한다라는 걸 암기하시고, 그래서 자산 처리란 자본적 지출한 해당 자산이에요. 뭐 기계 장치에 대한 거 있으면 기계 장치, 뭐 건물에 대한 거면 건물. 그래서 우리가 자산의 가치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의 특징은 사용 목적이니까 우리가 이제 사용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죠, 일반적으로. 그럼 사용 기간을 내용, 연수. 자, 그리고 이제 자본적 지출의 사례, 이게, 자본적 지출의 사례인데, 시험에서는, 얘가 실제 우리 기업 회계 기준에 있는 사례예요. 제가 만든 사례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출제해요. 그래서 이 사례도 가급적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개조를 한대요. 회사가 일반적으로 개조 있죠. 뭐 기계나 이런 것들 개조를 왜 할까요? 뭐 신사업이나 이런 것들 하려면 그 신사업에 맞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용 반도체가 있죠. 뭐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맞죠? 근데 AI 쪽은 아직 소비자용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업용이잖아요. 기업들한테 납품하는 거,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그쪽, 뭐, 챗 GPT 같은 거. 내가 그쪽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개조해야지. 목적에 맞게. 맞죠? 우리가 소비자용하고 기업용이 여러분 당연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만드는 그 형태가. 맞죠? 그러니까 신사업 같은 건 우리 회사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빌딩 같은 데에서 피난 시설을 설치했대요. 원래는 이제 피난 시설, 비상구나 비상계단 같은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피난 시설 설치하면 그만큼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잘 이용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피난 시설 없으면. 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그죠? 계단까지 걸어가면 죽는다. 특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몸이 조금씩 퇴화된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말 왜 하고 있지? 그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많이 여러분들 해야 돼. 나중에 해야지 하시지 말고, 마음대로 안 된다? 저도 처음에, 부모님 왜 그러지? 민구가 너도 언제까지 20대일 것 같지? 뭐 이렇게. 네, 근데 힘들더라고요. 좀 건강기능식품 찾고, 무조건 찾게 돼 있더라고, 이게. 그 다음에 냉난방 장치 설치.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 같은 거,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죠. 계단만 있는 것보다는. 그리고 냉난방 장치 같은 거 설치하면 그거를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건물에 들어갔다가 내가 갑자기 건물에 들어갔더니 내가 좋아하는 막 캐릭터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막 그런 것들 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갑자기 뭐가 딱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확장, 증설. 자고로 확장하고 증설은 왜 하냐면 그만큼 공급이 딸리니까.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캐파를 증설한다라고 현실에서 많이 하는데 말 그대로 그게 여러분들 뭐냐면 여러분들 회사가 돈 남아 돌아서 확장하고 증설하는 회사 있을까요? 그런 회사는 잘 없어요. 뭐 돈이 남아돌긴. 돈 남아돌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회사가 이제 영위하는 업황이 좋으면 회사가 가지고 생산량 가지고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설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만큼 가치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거. 자,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 기계장치 등이라고 적었다고, 자본적 지출은 기계장치로 처리하는 거구나가 아니라, 여기서 사례된 건 자본적 지출로 만약에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했다면 기계장치로 처리하시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한 해당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본적 지출이 있다면 뭐 있어요, 또? 수익적 지출, 처음 들으신 것 같은데? 수익적 지출 있잖아요, 여러분들. 좀 많이 잊어버리셨구나. 그죠? 수익적 지출. 자, 우리 수익적 지출은 수익이 아닙니다. 개정 과목 아니에요. 자, 수익적 지출은 우리가 비용으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수익적 지출입니다. 진짜 이대로 용어 나와요. 지역해서 그래, 영어를. 그럼 우리가 수익적 지출의 사례는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있죠. 현상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우리가 교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우리 자본적 지출을 1년에 한두 번씩 할까 계속? 올해도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심심하니까 내일 다음 년도 한번 해봐야지 이러진 않아. 그죠? 그럼 미친놈은 없 세상에. 하지만 얘네들은 그래도 한 1, 2년에 한 번씩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이어 교체 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대체. 그 다음에 도장은 여러분들 우리가 페인트 칠하는 게 도장입니다. 현상 그건 유지지 막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라는 게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비용의 개정 과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은 어떤 개정 과목을 쓰냐면 수선비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개정 과목 2개 나오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세요 라고 하면 수선비 처리하는 겁니다. 원칙이.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수익적 지출이요. 차량에 대한 거, 차량. 차량에 우리가 타이어 교체가 자동차 쪽이잖아요. 그래서 차량에 타이어 고친다라든지 아니면 차량을 수리한다라든지 아니면 기름 넣는 거 있죠. 기름 넣는 거라든지 주차비라든지 뭐 톨게이트 요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차량 유지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오해하지는 하지 마세요. 가끔씩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저한테 질문하시기를 그럼 자동차세도 차량 유지비냐고.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물론 차량과 관련이 있지만 걔는 세금 쪽이에요. 여러분들이 차 기름 넣으면 다 세금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그거 이상하잖아. 그게 세금이야. 맞죠? 그래서 세금을 비용 처리하는 건 세금과 공과입니다요. 맞죠? 얘네들은 차량과 관련된 비용이지만 세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량 유지비 처리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세요 라고 하면 반드시 차량인지 아닌지를 보셔서 차량이면 차량 유지비 쓰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수선비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인물, 숙제 유인물이요. 아이고 많다 문제가. 자, 어디냐면 42페이지입니다. 42. 자, 42페이지.
자, 42페이지에 몇 번이냐면 42페이지 4번. 하고요. 43페이지 14번. 4번, 14번. 42페이지 4번, 43페이지 14번. 자, 해봐도 될까요? 네, 해보죠. 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분계 문제가 있는데, 4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많이 나왔어요. 뭐냐면, 자, 여기 보시죠.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라고 했으니까, 한마디로 비용 처리할 것을 자산으로 처리함 이 뜻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과소, 과대는 가끔씩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이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습니다. 그럼 과대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어. 그럼 이거잖아. 자본적 지출로 안 했어야 되는데 얘로 했습니다. 그럼 이거 자본적 지출이 과대죠? 그럼 자산이 과대인 겁니다. 그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어. 맞죠?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으면 과소. 그죠? 그러면 수익적 지출로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비용 과소입니다. 과소. 그래서 비용 과소, 자산 과대. 일단 1번, 4번 틀렸죠? 맞죠? 그 다음에 3번, 부채 과소 계상. 의미 없는 자료입니다. 부채 없잖아요, 여러분들. 답은 2번. 왜냐하면 비용을 우리가 과소했잖아요. 그럼 이익은 과대지. 비용하고 이익은 반비례니까.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요. 자, 그 다음에 14번. 조심하실 게 여러분들이 여기 지출을 보고 회계 처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세요라고 할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사례를 그냥 주고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뭐냐면 여기 첫 번째 핵심은 여기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교체라는 거, 교체. 그 다음에 여기 도색. 이게 도장입니다. 도색, 페인트 칠. 자, 근데 여기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수선비라고 돼 있지만 대수선비라고 대수선비.
대수선비가 뭘까요? 수선을 되게 크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게. 예, 여기 있잖아. 내용연수 증가를 위한. 우리 내용연수가 사용기간이라고 했죠. 사용기간이 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사용기간이 늘었다면 해당 유형자산, 건물의 가치가 건물을 사용하는 기간이 늘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지금 네모박스 안에 노란색으로 친 게 요게 수익적 지출이라는 뜻이고 파란색으로 형광펜 밑줄 친 게 요게 자본적 지출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일단 수선비고요. 네 그래서 수선비는 510만 원. 네 물론 지금 공장이라고 돼 있죠. 공장이니까 여러분들 실제 실기하실 때는 500번대 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 증가. 여기 자본적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한 게 건물이잖아요. 그럼 건물 1,460만 원. 이렇게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자, 그리고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면 당좌 예금이 감소하죠.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에서 빠져나가니까. 당좌 예금, 당좌라고 할게요. 1,97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